네, 안녕하세요. 네팔에서 온 수잔이라고 하는데요. 뭐 한국에 산 지 지금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한국어가 좀 서툴고 가끔씩 이렇게 발음이 안 되고 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최대한 뭐 강연이라기보다는 좀 수다를 통해서 제가 아직까지 살아왔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알게 모르게 제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주제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이렇게 주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일단은 인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네팔에서는 이렇게 나마스테라고 서로를 이렇게 보면서 나마스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나마스테라고 계속 다녔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나마스테 뭐 나마스테 어르신 봐도 누구 봐도 친구한테도 그렇게 다녔는데, 정말로 고마워해야 되는 분들은 한국 사람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외국인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때 이제 나마스테라는 뜻을 물어봤어요. 근데 평생 제가 그러니까 네팔에서 태어났고 네팔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나마스테가 진짜 뭔지를 몰랐어요. 그 사람들도 요가의 어떤 동작이 아닌가? 요가 시작할 때마다 맨날 나마스테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도 나마스테라는 게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팔에 막 전화하고 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나온 말이 나마스테라는 말은 제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중한다, 배려한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 인사말인데도 우리가 그냥 모르고 그냥 나마스테 하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보는 분들한테 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도 이제 네팔에서 왔다가 하니까 네팔 자랑 조금 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팔이라고 하면은 뭔가 먼저 떠오를까요? 네팔이라고 하면. 네. 네. 뭐, 맞아요. 카트만두는 수도이고요. 예. 그리고 만두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곳을 얘기하는데 카트가 나무고 카트로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카트만두라는 이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외우기가 쉽죠. 예, 만두라고 하면 뭐 수도 카트만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있을까요? 네, 에베레스트는 당연히 이제 저도 정말 10년 여기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산에 대해서 좀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그 얘기하면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방법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당연히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뭐 내 발에 이런 거 있다 저런 거 있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다녀도 아직까지도 제가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신나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8,848m이고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도 하고 최고봉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리고 뭐 8,000m 넘는 산들은 7개나 네팔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9만 얘기하고 싶다 해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7,000m 넘는 산이 14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지도를 보시면은 뭐 같아요? 생삼겹살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림이 제가 좀 이렇게 알록달록한 걸로 가져와서 그러는데 진짜로 삼겹살처럼 삼겹돼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흰 부분 우리가 보면은 설산이고요. 그 밑에 오면은 바위산들이고 그 다음에 더 밑으로 가시면은 평지거든요. 인도랑 이제 국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삼겹으로 돼 있고 삼겹살처럼 생겼어요. 네. 그리고 뭐 네팔을 또 얘기하자면은 진짜 느긋하게 사는 편이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느긋하고 부처님이 태어나셨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이 가득한 그런 나라라고 생각도 해요. 뭐 가끔씩 네팔이라고 하면 수잔 네 생각난다 할 때도 기분 좋을 때도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네팔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자면은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나진 않을 것 같아서 또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다른 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거 실제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팔도 마찬가지거든요. 솔직히 아까도 기자님도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자별 어디 가도 있어요. 네, 저희 나라도 네팔도 있거든요. 네팔은 더 심각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때 또 뭐 아까처럼 라떼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저희 때도 이게 더 심각했었거든요. 그 혹시나 이제 책에서나 옛날에 그 역사 공부나 그럴 때 공부하실 거예요.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똑같아요. 한국에 전에 뭐 조선시대 때 있었던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고 평민, 천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거거든요. 브라민, 쳇트리, వైశ్య, 수드라, 널릿 이렇게 하는데 제일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브라민이라고 하는데 신과 가까운 사람들, 어떤 위식이 있을 때 필요한 사람들, 누가 태어났다. 이분들이 필요해요. 위식하기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다. 이분들이 없으면은 어떤 위식도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카에스트라라는 사람들은 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 군인들. 그리고 వైశ్య라고 하면은 장사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드라. 요즘은 솔직히 일이라는 게 다 존중해야 되고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좀 나쁜 일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발 수선한다, 청소한다 이런 사람들은 슈드라라고 했고, 날리디라는 사람들은 아예 노예. 이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친구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별이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통 있잖아요. 물을 이분들이 잡으면은 만지기만 하면은 그 물이 오염된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이거를 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게 아직도 존재한 거죠.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없어졌어요. 저는 정말로 좋은 시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없어졌지만 근데 사회적으로 이게 없어졌을까요? 당연히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할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지금 82세이거든요. 정말로 이 시대에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설득시키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도 저는 할머니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할머니는 그 시대 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다른 시대에서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은 약간 그러잖아요. 같은 성끼리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네팔은 반대로 같은 성끼리를 이어야 결혼 가능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브라민, 저희가 이제 만약에 వైశ్య이면은 వైశ్య 안에 있는 그 민족 사람들만 결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할머니도 계속 저한테 얘기해요.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 33인데요. 한국 나이로 33인데 네팔에서는 노총각이에요. 아직 결혼 안 했다고 계속 잔소리 듣고. 그래서 할머니가 자꾸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언제 결혼할 거냐, 누구랑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할머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수자는 한국에, 외국에 살고 있지만 네팔에 와서 같은 성끼리의 여자랑 결혼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깨 무거운 게 뭐냐면은 외아들이고 장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득시키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실천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큰 아버지의 딸이 있어요. 저보다 한 2살 누나인데요. 그분도 이제 결혼하고 호주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팔 사람이지만 정말로 계급이 낮은 사람이랑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많이 반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더 행복하게 살고 있고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도 거기서 일단 멈추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저한테도 같은 성끼리랑 결혼해야 된다라는 소리는 좀 덜 하세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그런 변함, 그런 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 연속해야 되고 그런 지속적인 그런 반응 또는 지속적인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제가 10년 살았다고 했는데 진짜 10년이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갔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할 때는 너무 길었던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6개월만 와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6개월이 지금 10년이 되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제가 되게 3번이나 한국을 시도하다가 떨어지고 4번째 제가 비자를 받고 나서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어학연수를 시작하면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낙하산 만드는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낙하산으로 어디 꽂아지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진짜로 그 사람을 타고 내리는 낙하산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저한테는 방송 같은 것들도 하게 됐고 제가 운이 좋아서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강연도 하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려고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저한테 되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3.3 혹시 아세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학교 다녔을 때는 제가
안 하는 알바들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고 경험도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일했던 데가 여기 고깃집이었어요. 근데 진짜 33데이는 최악이었어요. 일단은 사장님들한테는 좋은 거고 뭐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데이일 수 있는데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 정말로 쉴 틈이 없이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었어요. 그때 한 50대 좀 초반 후반 좀 된 아저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셔. 이 집에 소금장 없냐고, 소금 기름장 없냐고. 그래서 제가 뛰어가게 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딱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구나. 알겠어요. 라고 했어요. 이때면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냄새 난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저는 씻었는데, 뭐 고기 냄새는 좀 날 수 있지만, 그래서 저한테 냄새 난다고 그랬어요, 그 아저씨가. 제가 실수한 것도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까요? 때리고 싶죠. 저는 때리고 싶었어요, 그날. 정말로 얘기하자면. 저도 뚜껑이 열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는 이날 그 행동을 했으면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그분이 어떤 그 강경파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도 그분의 그런 분노, 그분의 그 뚜껑이 열리는 그런 행동에 반응했으면은 같은 것을 이제 어떻게 돼요? 더 큰 논란이 날 수가 있고 더 큰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저도 몰라요. 그날 그런 힘이 좀 생겼어요. 그때 딱 생각났던 게 저희 큰아버지 있거든요. 큰아버지가 우리 집안 부처님이셔. 예, 부처님이라고 별명을 주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 항상 인사해야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좀 정말로 착한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저한테 항상 제가 전화할 때나 제가 뭐 연락 드릴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알게 모르게도 실수하게 되면 일단 미안하다라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 너 일단은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있는데 일단은 네가 먼저 마음을 쓰스려야 돼. 네가 참아야 돼. 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힘이 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하는 게 제가 일단은 되게 분노가 있었고 되게 짜증났고 진짜 싸움하고 싶었는데 10초 정도는 참으면서 정말로 가서 아저씨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한국 분들이 고기에다가 이렇게 기름장을 찍어 먹는 게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몰랐고 오늘 아저씨 덕분에 제가 이런 것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얼굴도 제가 똑똑히 기억을 했으니까 다음부터 오자마자 제가 기름장부터 갖다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방문해 주세요. 라고 인사하고 왔어요. 네,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그런 태도, 그 사람을 제가 이겼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날 정말로 이 표현에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렇다라고 했으면은 틀린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 식당에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전체가 잘못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손대거나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학생 어디서 왔지? 네팔 사람이라고? 야, 다 그렇겠네? 네팔 사람들? 막 이렇다 저렇다? 욕을 나올 수도 있고 다 제가 하는 그 조그만 행동으로서 인해서 모든 네팔 사람들이 욕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 우리가 그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제가 조금이라도 참을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사람들도 있을까요? 야, 너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었던 게 저한테 정답이었고 그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도 그날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분명히 모르겠어요. 뭐 진짜 아내랑 좀 싸움하고 왔던 건지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런 거를 몰랐고 하여튼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강경파 감정을 제가 약간 좀 막았던 거죠. 네, 그것뿐인데 제가 지금 와서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겼던 것 같고 이분도 분명히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 어딘가에서는 보고 있으면서 이거를 후회하거나 제가 이거는 그때는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국어라는 게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은 시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또 나이 먹을수록 다른 언어를 배운다라는 게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뭐 이제 결혼하고 계신 분, 그 결혼 이민자라고도 불리죠. 그분들도 되게 많이 와 계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개 언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자랑하는 거는 아닌데 6개를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떤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보면은 수잔이 되게 똑똑해 보이지, 쟤 되게 엘리트인 것 같아? 이런 코스프레이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유급된 학생이었고요. 겨우겨우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한국에 와서 대학을 좀 다니게 된 학생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못 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6개 언어를 정말로 괜찮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저희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인도에서 나오는 방송을 많이 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버지는 음악을 좋아하십니다. 인도 음악을. 그래서 매번 음악을 틀어놓으십니다. 제가 듣게 된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또 파키스탄 말, 우르두라고 하죠. 우르두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모든 거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건 또 질문할 수 있어요. 한국에는 그러면 왜 그렇게 똑똑한데 다들 영어를 못하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게 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보시면은 그게 다 틀린다는 거는 아닌데 약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말하기가 없어요. 제가 어디 봐도.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을 여기서 더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어릴 때 그 들을 만큼 다 늘어났고 다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언어를 배울 때 필요한 그런 기둥들이라고 했죠. 기둥을 이미 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어는 솔직히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나왔지? 여기서 저절로 터져요. 예전에는 2년 정도 됐을 때는 번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할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제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제 오는 생각 그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그런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이란 게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 버릇은 아니고 그런 습관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모든 언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아까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뭐 저는 한국어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솔직히 한국어는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경우가 저도 좋아하는 분야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 학교 다녔을 때 제일 좋아했던 거 뭐냐면은 일단 한국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렇게 괜찮아요 라고 말하잖아요. 오 발음 봐봐 되게 좋아요.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이 들으니까 조금 뭐야 이거 진짜 비한 말인지 뭐야 칭찬한 말인지 이렇게 들어요. 근데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도 저는 칭찬이라고 계속 들어봅니다. 아까 센터장님도 오자마자 예고를 봤는데 한국말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칭찬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칭찬으로서 어떻게 되냐면 더 욕심이 생겨요. 오늘 이분한테 내가 이 정도 말했는데 이 정도 반응인데 다음에 내가 더 좋은 말하면 어떤 반응일까? 이런 것을 계속 구사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가끔씩 이렇게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이모한테 이모 여기 뭐 주세요 이러면은 뭐 한 개 같은 2개 주세요 막 이런 말을 배우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실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웠다는 거를 다 이제 우리가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정말로 뭐 외국에서 와 계신 분들한테도 제일 많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분들도 여기 지금 저한테 많이 전화가 와요. 제가 또 요즘은 그 법무부나 출입구에서도 이렇게 봉사활동도 좀 하고 있고 통역 번역이라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지금 뭐 네팔만 해도 6만 명이 있는데 근로자분들이 근데 그들이 여기 와서 3년 살았는데도 한국말 못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상하죠. 왜 이렇게 못하지? 근데 그분들의 사정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단은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고 솔직히 돈 끝나고 다른 거 생각을 안 해요. 일단 일주일 저는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고 누구랑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이틀 남은 주말도 자기네끼리 뭐 그냥 소주 한잔하고 끝나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안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자한도 솔직히 처음에 와서 대학만 졸업하고 갔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제가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안 생길 거고 여러분 앞에 와서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안 생길 거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아직은 그 틈에서 나오지 않았던 거죠. 아직은 우리가 해왔던 것도 정말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사람, 정말로 잡아야 되는 사람, 정말로 이 얘기를 전달해 줘야 되는 사람들은 아직은 이게 전달력이 좀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네팔에서는 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학생 시절 때 교수님이 저를 되게 많이 배려해 줬었어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또 도시계획 공부를 하면서 도시계획과에 저밖에 없었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저기 있는데 수자 너 이해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근데 열심히 이제 저기서 막 이렇게 머리를 흔들었어요. 근데 다시 물어봤어요. 야, 뭐야 이해한 거야, 만 거야? 이랬어요. 근데 교수님이 세 번째는 안 물어봐요.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절대 안 물어봐요. 너 괜찮니? 뭐 어떠니?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했더니 교수님 찾아갔어요. 교수님 저랑 무슨 안 좋은 사연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야 너랑 대화가 안 되잖아 대화. 뭘 물어봤는데 맨날 이게 뭐야?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잘못된 게 뭐예요? 제가 교수님한테 이 얘기를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솔직히 어릴 때부터 저는 습관적으로 해왔던 건데 근데 교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교수님 그때 뭐 했어요? 너한테 이렇게 질문했는데 맨날 이랬잖아요. 너 모른다는 거야.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한국에서 네라고 할 때 이렇게 꼬닥닥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은 제가 배지를 않은 것 같아요. 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정말 조그만 일이잖아요. 누구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디 나라 가면은 뭐 이렇게 머리 만지면은 그게 안 된다. 또는 어디 부탄 이런 데 가면은 머리 만지면은 또 인사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무시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 다 알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저도 외국인으로서는 이런 거를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알고 있었던 분들도 계셨고 오늘 처음 알았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로 저는 이거 항상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이제 내가 한번 했으니까 다들 알 거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그만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무지에서 공포가 나온다. 그런 무지 때문에 이 모든 자별, 또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런 소통도 불가능한 거죠. 이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우리가 아까도 얘기 되게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배려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정말로 우리가 다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하다시피 그 종교에 몰두하다시피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런 열린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입장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되고 그런 행동하게 돼요. 내가 일단 사람을 좋아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경쟁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쟁. 내가 사람을 이겨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외국인으로서 여기 왔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안 줘가 아니라 왜 안 줬을까요? 뭔가 문제 있을까요? 이런 거를 절철히 알아야 되고 이 사장님들도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말투가 조금 이렇게 심각해질 때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야 하면은. 근데 그것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일을 하나 얘기해 줄게요. 딱 왔는데 출입국에 이제 도착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장을 찍고 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왔는데 한국어를 이제 정말로 배운 적도 없고 몰라요. 근데 딱 왔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되게 시대가 좋아져서 그 여권만 내밀어 주면은 자기 자국어로 모국어로 다 얘기해요. 뭐 환영합니다. 뭐 여기 뭐 엄지척가락으로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없었거든요. 제가 2010년에 왔을 때. 근데 그때 그 여성분이 저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말을 모르고 처음으로 라이브로 한국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로 들으니까 와 이분이 왜 이렇게 세게 나한테 말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려고 해요. 근데 이분도 저한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못 알아들으니까 저기 가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와 제가 잘못됐나 봐. 이제 뭐 잡힌 건가 이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거기다 놓고 일단 알겠어요. 갈게요.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여기서 기다려 가방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제 그 상황이 너무 이해를 못하고 안절분절을 못하니까 뛰기 시작했어요. 뛰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 뭐죠? 경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항에 있는 경찰들이 쫓아와요 저를. 와 이제 죽었다. 내가 뭘 잘못됐네 이러면서 엄청 뛰어요. 난장판이에요. 여기서 사람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잡았어요 결국은. 근데 영어 통역하는 사람이 와갖고 저한테 실수한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종이가 있었는데 빨간 종이랑 이렇게 초록 종이가 있는데 초록색 종이를 제가 작성했어야 되는데 빨간색을 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제가 그렇게 남자는 반을 쳤는데 그 가방도 또 제가 실수한 거잖아요. 가방을 저기 놓고 가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를 그런 거를 조금 그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 얘기만 제 생각만 하지 않고 이렇게 상대방 또 상방향으로 이렇게 어떤 대화를 될 수 있게끔 이 단어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입장을 바꿔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친구 되면은 이렇게 글로벌 친구가 되면은 진짜 지금 이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3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친구가 되면 차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글로벌화된 사람들이 그 비빔밥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가 돼야 되죠. 그리고 친구 되면 차별할 수 없고 그 친구도 내가 친구 되면 나를 차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친구를 삼으시겠어요? 아니면 적으로 삼으시겠어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코비드라고 해서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죠. 지금 뭐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마스크도 우리가 사용하면서 솔직히 미소를 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이제 배려를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마스크는 마스크이지만 뭐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마스크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아까 얘기하는 대로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막 자별하고 충호하고 사람을 나빠하는 그런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안 보는 마스크.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뭐 이런 강연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배울 점이 있는 말들 통해서 오늘 딱 하고 싶은 말이 이 코비드도 없어지고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전으로 되어 있는 마스크도 뺄 수 있게끔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넓은 세상에 보이는 그런 안 보이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평화를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고맙습니다.